오늘 보여드릴 설계안은 출생 후 보험료 기준 40원입니다. 필수 특약 별점 5.4점짜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넣어드렸고요. 태아보험을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기준점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보험 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영상은 최신 버전 태아보험 30세 만기 100점짜리 설계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설계안은 출생 후 보험료 기준 35,240원입니다. 태아보험 보험료를 볼 때 중요한 건 출생 후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납부해야 될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볼 때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만 납부하는 보험료인데요. 출생 전 보험료 57,880원, 출생 후 보험료 35,240원입니다. 혹시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렴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설계받아 봤는데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출생 후 보험료 35,240원으로 설계한 설계안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의학 정보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약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겨봤는데요. 필수 특약은 별점 5.4점, 권자 특약은 별점 3점, 불필요 특약은 별점 2.1점으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 특약 별점 5.4점짜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넣어드렸고요. 별점 3점짜리 권자 특약도 다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2.1점짜리 특약들은 과감하게 삭제한 설계안입니다. 물론 35,240원 설계안보다 더 낮게 설계도 가능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보험료를 더 낮추게 되면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 특약들을 감액하거나 구성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지만 35,240원으로 설계안을 구성했습니다. 반대로 이 금액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설계안의 구성을 보면 불필요한 특약들이 과하게 구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태아보험을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기준점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약이 필요하고 이 특약이 왜 필요한 건지 객관적이고 쉽게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약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보장금액은 1억 원을 구성했고요. 후유장애라는 건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는 3%부터 시작해서 80%까지 후유장애율이 나올 수 있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하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머리카락, 손톱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까지도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후유장애는 우리 신체 부위의 영구적인 기능 상실인데요. 위에 분류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고 하면 1억 원 가입했으니까 50%인 5천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압박 골절이 되면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 지급을 받고요.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남아서 후유장애가 생기면 1억 원의 5%인 5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고요. 보험료가 월 1,680원입니다.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별점 4점입니다. 저희가 아까 필수 특약, 권특약, 불필요 특약을 별점 5점에서 1점으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죠. 특약별로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요. 보장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별점도 특약마다 표기해 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 구성을 했는데요. 별점 5점입니다. 납입 면제가 뭐냐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은 면제가 됩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받고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나머지 보장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납입 면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 절대 없어야겠지만 소아암이 백혈병의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백혈병도 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보장은 만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별점 4점입니다. 이 특약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게 유사암인데요.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나무 전체 보험료의 50%를 지급해주는 유사암 납입지원 담보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해 특약입니다. 저도 한 살 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해에 노출될 위험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어요. 8개월 아기가 낮잠 자는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엄마들의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나는데요. 아기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상해에 노출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해 특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은 하되 굳이 과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대로만 구성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골절진단담보는 가입금액 30만원으로 별점 4점이고요.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담보는 가입금액 20만원으로 별점 3점입니다. 골절은 이가 부러진 것도 골절입니다. 그리고 실금이 간 것도 골절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쳐서 뼈에 실금이 갔다면 30만원 플러스 20만원에서 50만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파절 제외니까 여기선 안 나오고, 그리고 위쪽에서는 치아파절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이 골절이 됐다. 그러면 양쪽에서 모두 나와서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화상진단담보 100만 원 구성해 드렸는데요. 별점 4점입니다. 모든 화상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얕은 화상은 아니에요. 표피의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돼야 됩니다. 얕은 화상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은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뜨거운 걸 알고 조심하지만 아이들은 뜨거운 거 앞에서도 부주의한 경우가 많잖아요. 화상진단담보 100만 원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고요. 상해 입원 일당도 구성했습니다. 1일에서 180일 2만 원으로 구성했고 별점 3점입니다. 상해로 입원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대학보험 가입할 때 입원 일당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질병 입원 일당은 최대로 구성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상해 입원 일당은 2만 원만 구성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상해 특약 중에서 1호종 수술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도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까지 구성했는데요. 별점 4점이고요. 우리 사모님들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수술비를 고르실 때 상해 수술비와 상해 1호중 수술비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해 수술 담보는 상해로 인한 수술 시 어떤 상해든지 50만 원을 균일하게 지급합니다. 기억하실 건 간단하든 중대하든 똑같이 50만 원이에요. 그에 반해 상해 1호중 수술비는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들은 1종, 2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중대하고 심각한 상해다 싶으면 3종, 4종, 5종까지 분류해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들은 적게 지급하지만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보험은 리스크가 클수록 더 큰 보장 금액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해 수술비가 아닌 상해 1호중 수술비로 구성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상해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상해 특약은 꼭 필요한 특약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구성하시면 상해 특약은 충분하실 겁니다. 다음은 별점 5점짜리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별점 5점짜리 특약은 질병 후유 장애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별점 5점입니다. 아까 상해 후유 장애 담보 설명해 드릴 때 상해 후유 장애는 영구적인 육체나 정신의 기능 상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나 정신의 기능 상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약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선천적인 장애도 보상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뇌성마비라든가 다운증후군, 사지결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구적인 기능 상실이 됐다 하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뇌성마비로 후유장애를 30% 진단을 받았다 하면 5천만 원의 1,5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담보와 마찬가지로 보장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심비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5천만 원 설정했는데요. 보험료가 240원. 240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은 꼭 구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아기에게 올 수 있는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소아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아백혈병인데요. 리스크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장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원 지급받을 수 있게 구성했고요. 별점 5점입니다. 그리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의 진단을 받으면 2천만 원 구성했고요. 별점 5점입니다. 또한 백혈병, 림프암, 혈액암, 뇌종양, 뼈암 같은 특정암 진단담보 3천만 원, 여러 부위에 동시에 발생하는 어린이암을 의미하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 5천만 원, 둘 다 별점 4점입니다.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생률을 보면 성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위는 백혈병, 2위가 뇌중추신경계, 비호직계 림프종, 3개의 소아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되면 1억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받아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암 진단비 1억 원 구성하면 소아암에 대해서 1억 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8천만 원 지급하는데 30세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가 1,369원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일 절대 없어야겠지만 소아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태아보험 설계할 때 1,369원 아끼려고 했다가 나중에 8천만 원 지금 못 받으면 그 태아보험 설계는 계속해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가 부담되고 비싸면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큰 리스크에 대해서 넉넉하게 구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제 진단암 담보 가입 금액 2천만 원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별점 4점입니다. 사실 성인보험에서는 구성을 잘하지 않는데요. 왜? 너무 비싸서요. 하지만 태아보험에서는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까지 구성해도 보험료가 높지 않거든요. 국제소아암연구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 암 환자를 20년 동안 관찰했을 때 3%에서 12%가 2차 악성종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진단한 진단비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암에 대해서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도 보장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잔존암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암 진단을 받고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7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재진단암 진단비에서 2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특약의 가치는 잔존암을 보장해 준다는 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재발, 암의 전이, 새로운 원발암까지 보장을 합니다. 다음은 뇌심장 2대 진단비 설명해 드립니다. 뇌졸중 진단담보 2천만 원, 별점 4점.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별점 5점입니다. 보통은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만 구성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를 구성하면 뇌졸중도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복해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보험료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모두를 구성한 이유는 혹시 신생아 뇌출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졸중 진단담보와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두 가지를 같이 구성하면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각각 2천만 원의 20%와 또 20%씩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했고요.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인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구성했고요. 별점 5점입니다. 잠깐만요, 설계사님. 30세 만기 태아보험인데 30세까지 심혈관 질환은 발생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태아보험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플랜입니다. 인생 전체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30세 만기 태아보험에 가입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기 병적사항 때문에 추후에 100세 만기 보험에 가입이 어렵다면 이때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해서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최초 가입했던 특약만 전환이 가능해요. 만약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를 최초에 구성을 안 했다면
나중에 계약 전환 제도를 하고 싶어도 계약 전환이 안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특약임에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구성할 때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보장하는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할 것이냐. 저는 허혈 심장 질환 진단 담보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도 너무 나죠. 그리고 발생 확률을 봐도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질병들로 인한 환자 수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인한 환자 수 서로 비교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가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보장 한도가 너무 적어요. 때문에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보다 허혈 심장 질환 진단 담보를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특약들은 생소하고 처음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가 너무 착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장 관련소와 특정 질병 진단 담보 1,000만 원 구성했는데요. 월 170원이고요. 별점 4점입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부분은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그리고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2가지를 보장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가와사키병은 영아 소아액에서 발생하는 급성 혈감염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5세 이하의 소아액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열은 A군 연쇄상구균 감염 후에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인데요. 5세부터 15세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1,000만 원 보장하는데 보험료가 170원밖에 안 해요.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꼭 챙기셔야겠죠? 두 번째는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담보 1,000만 원 구성했고요. 월 보험료가 10원입니다. 5점이고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환에서 모든 세포에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해서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서양보다 동양에서의 발생 빈도가 2배에서 5배 높다고 하고요. 주로 15세에서 30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자주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발생 위험성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입 금액의 보험료는 10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특약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담보 3,000만 원 구성했고요. 월 보험료는 195원, 별점 4점입니다. 세균성 수막염은 원인균들이 코나 입을 통해 들어와 혈류를 타고 혈관 안에 있다가 뇌촉수에게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특약도 보장금액이 3,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9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들은 꼭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네 번째는 뇌성마비 진단담보 1,000만 원으로 구성했고요. 월 보험료는 920원, 별점 4점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할 때, 출생 후에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생겨나는데요. 뇌병변에 의해 생겨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합니다.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그렇지만 뇌성마비 또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일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 진단받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도 구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이렇게 구성합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30일은 만원, 월 보험료 895원이고 별점 4점이고요.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180일은 5만원, 월 보험료 5,020원, 별점 5점입니다. 그러면 만약 질병 때문에 21일을 입원했다고 한다면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하루에 10,000원 플러스 5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고요. 입원 기간이 30일이 넘어가서 31일을 입원했다고 한다면 입원 기간 180일까지는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180일까지 중환자실 담보 5만원, 한 달 보험료 645원, 별점 4점이고요.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1일실 담보 가입금액 4만원, 한 달 보험료 344원, 별점 4점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4가지 특약으로 구성해 드렸는데요. 이 특약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조산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러면 만원, 5만원, 중환자실담보 5만원에서 하루에 1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입원했다면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아기 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내셨던 병원비는 본인 공제금 공제 후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입니다. 출산 이슈로 인해서 신생아를 위한 중환자실이자 집중치료실인 니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러면 하루에 만원, 5만원, 중환자실까지 5만원에서 하루에 1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요. 30일이면 330만원까지 지급받습니다. 아기가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만원, 5만원에서 6만원 지급받는데, 만약에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아까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구성했잖아요. 그럼 하루에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 7일이면 7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태아보험이 개정되면서 선천성 보장들을 강화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질병수술담보 50만원 가입 금액입니다. 별점 5점이고요. 중요한 게 Q코드라고 하는 선천 이상 질병에 따른 수술까지도 보장합니다. 선천성 비시생물성 모방뿐만 아니라 혀유착증, 대설증, 구순열, 토순, 심박지시, 중격결손까지 보장을 합니다.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정신 및 행동장애 같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수술 시 보장을 합니다. 특약을 보장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담보로 부족했던 수술비 금액을 더 보완했는데요. 질병수술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200만원, 4종 500만원, 5종은 1000만원 가입 금액이고요. 모두 별점 5점입니다. 자, 모두 선천 이상 Q코드도 보장을 하고요. 주목하실 점이 앞서 보여드린 질병수술담보에서는 중대한 수술이든 간단한 수술이건 모두 동일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질병 1호종 수술담보에서는 1종에서 5종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큰 수술인데요. 보장하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질병수술비는 필수로 넣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1호종 수술비에서 아쉬웠던 보장 금액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질병수술 1호종 수술담보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담보 구성을 추가하면 질병에서 6종 수술담보가 됩니다. 가입 금액은 30만 원이고 별점 4점입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척성 비시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척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은 3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1에서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담보 같은 경우는 질병 1호종 수술비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담보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 지급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상위 5개의 수술 인원 추이를 보게 되면 9세 이하에서 1위부터 3위까지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4위인 심장 수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서도 태아보험 설계 안에서 넉넉하게 보장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담보도 30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순열 9개월도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천적인 심장 기형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선천적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보장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설계 안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심박, 심실, 중격결손으로 수술할 때 수술 기법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담보입니다. 가입금액 300만원, 한 달 보험료 198원이고 별점 5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심장시술담보고요. 가입금액 200만원, 한 달 보험료 66원, 별점 5점입니다. 어린이 심장시술담보 같은 경우는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입니다. 정말 중요한 특약인데요. 이 태아특약의 가치는 선천적인 질환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사모님들은 23주 이전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태아특약을 보게 되면 8대 장애 진단담보 구성을 해드렸고 가입금액 100만원, 월 보험료 1692원, 별점 4점입니다. 똑같이 8대 장애 진단담보지만 좀 더 심한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가입금액 400만원, 월 보험료 1391원입니다. 8대 장애란 지체, 뇌변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진단 시에 400만원 지급을 받는데요. 후천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해줍니다. 만약 심한 장애라면 400 플러스 400만원 이렇게 중복 지급받아서
8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태아 특약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태아보험 가입하고 청구 문의도 많은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장애 출생담보 가입 금액 1,000만 원, 출생 전까지만 보험료 월 9,160원, 별점 5점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심박심실 중격결석, 다지증 내반수 사경토순, 구순혈이라고 하죠. 구개열 선천성 항문 폐색증 같은 중하지 않은 선천적인 장애는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장애 같은 경우 뇌성마비라든가 무지증, 다운 증후군은 1,000만 원 지급받습니다. 장애 출생담보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건 수술하지 않아도 진단만 받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체중과 입원 일당 담보고요. 하루 5만 원, 별점 5점입니다. 아기가 2.5kg 이하인 미숙아로 출생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1일, 2일은 지급하지 않고요. 3일째부터 60일까지 하루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가입 금액 10,000원이고 태어나기 전까지 한 달의 보험료 1,345원, 별점 5점입니다. 출생 후 1년 내에 위에 보시는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1일에서 120일까지 하루에 10,000원 지급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까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태아 특약은 여기까지고요. 플러스 알파로 들기 좋은 게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 가입 금액 5만 원이고 월 보험료 2,025원, 별점 3점입니다. 말 그대로 응급실 내원했을 때 5만 원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아이 키워보니까 갑자기 밤에 고열이 나거나 주말이나 새벽에 갑자기 다쳤다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 내원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아기 때는 확실히 필요한 특약이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고요. 1억 원 가입 금액 월 보험료는 365원, 별점 5점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남을 물었을 때,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흡연하다가 화재 사고를 냈을 때, 자전거 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이럴 때 피해 금액을 1억 원 한도로 배상해 줍니다. 내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족 중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하면 이점이 있긴 하지만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쪽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친절하게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이 아빠이자 당신을 위한 보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